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아들은 테슬라에 투자를 했고 돈세영은 리비안에 투자를 했는데 누구 승리로 끝날까? 현실 결과를 보면 아들이 아주 그냥 완승을 했습니다. 돈세영은 아직 리비안은 마이너스니까요. 우리 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가르쳤고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가르쳤는데 제가 투자를 하고 매수를 직접 해주고 매도를 해주니까 아무런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 계좌는 네 거니까 직접 해라. 깨져도 상관없다. 깨지는 것 속에 배움이 있다. 그러니 직접 하라고 가르쳤고 지금도 서로 관여를 안 합니다. 가끔 만나면 최근에 뭐 투자했냐? 나는 뭐 투자했다. 이러면서 이 방송을 찍게 됐는데 2탄이죠. 아들은 그 당시 테슬라가 더 좋다. 많이 하락한 리비안이 더 좋다고 했는데 승리는 아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 자료를 보고 그때 방송할 때 테슬라는 187달러였고 테슬라 오늘 날짜 352달러입니다. 방송 후 테슬라는 88%가 상승했고요. 아들이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리비안을 선택했는데 리비안은 상승은 안 했고 0.14% 하락을 했습니다. 돈세영의 패배죠. 11.96달러, 10.24달러. 그러니까 하락을 했죠. 돈세영이 테슬라를 많이 투자 안 하는 이유가 사실 테슬라를 제가 6년 전, 7년 전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LG화학에 집중 투자를 했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에 그때는 테슬라가 7년 전에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스타성 있는 글로벌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가 얼마에 샀냐? 25달러에 산 것 같아요. 25달러. 지금은 신의 영역이죠. 25달러에 산 사람 있습니까? 제가 25달러에 토스 처음 나왔을 때 토스로 테슬라를 샀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당시는 테슬라가 망하니 흥하니 해서 25달러에 샀는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나더라고요. 야, 이거 미국 주식 위험하구나. 또 시간이 지나서 3, 4월 지났더니 본전이 되면서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수익이 50%. 이게 웬 떡하고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25달러니까 30 몇 달러에 팔았겠죠.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이 주식이 2000%, 3000% 막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했지? 제가 LG화학으로는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신생기업,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생기업 만약에 스타성 기업이 된다면 바닥에 매수한 거는 매도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매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토스에서 보시면 신생기업을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매수하면 매도 안 합니다. 300%난 것도 있고 200%난 거 있는데 매도를 안 하는 이유가 테슬라에서 제가 배운 겁니다. 뭐 돈은 벌었지 50%.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제가 주식에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샀던 주식이고 테슬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신생기업은 저는 매수하면 매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핑계를 대자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조합, 미국 대통령의 승리가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예측 못했죠. 근데 제가 오랜 투자를 해봤더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돈세영에게는 막대한 현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테슬라와 리비안의 수익률 싸움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리비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주식, 이 어려운 한국 주식에서 30년 동안 살아남았던 이유는 저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똑같습니다. 리비안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리비안을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1년 동안 리비안보다 테슬라가 더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2, 3년 뒤에는 리비안이 역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근거를 찾아야 되겠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안의 주주 구성을 보면 아마존이 15.64%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회사죠. 아마존은 전기 배송밴에 투자하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또 투자가가 나타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최근에 1조를 더 투자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8조를 투자합니다. 8조를 투자한다는 의미는 리비안과 폭스바겐이 합치면서 니 죽고 나 죽고 리비안을 살리고 폭스바겐도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리비안이 테슬라를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수익률 게임에서 리비안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역발상 생각을 합니다. 최근 뉴스인데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1조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시장 판도 전기차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요. 기존 50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를 확대 투자하는 거죠. 폭스바겐은 세계 2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리비안에 1조 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어요. 한국 돈으로 7조 원에서 8조를 추가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폭스바겐은 10억 달러는 리비안 지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40억 달러는 합작회사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합작회사도 40억 달러면 규모가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리비안은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으나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면서 높은 금리 여파로 적자가 나고 있죠. 부도가 나니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거의 거지가 됐어요. 저 거지된 주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된 주식이 살아난다면 10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주식을 한국주에 찾은 게 두산중공업 많이 찾았어요. 기아차도 옛날에 부도 났던 거를 현대차가 투자를 하면서 기아차도 10배가 갔거든요. 이런 회사를 좋아합니다. 저는 폭스바겐이 잘하면 바닥에서 10배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돈세형이 나중에 이길까요? 아들이 이길까요? 제가 이긴다고 사실합니다. 리비안이 테슬라를 이길 수는 없지요. 투자가는 수익률 게임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비웃는 분들이 많겠죠. 저는 제가 100%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합니다. 폭스바겐 투자로 생산 능력이 커지고 그리고 시장이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과감한 생산 투자로 매출이 늘어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새로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라인업이 되죠. 이 라인업이 된다면 저는 테슬라가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차도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비안을 우습게 볼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세계 2위의 생산 완성차 업체에서 세계 2위를 달리는 회사입니다. 회사와 소프트웨어와 생산을 잘하는 폭스바겐이 뭉쳤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반등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가 어제 좀 올랐는데 테슬라가 3.8% 올랐고 리비안은 2.2% 올랐고요. 루시드는 1.94% 상승했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부 장관에 발탁됐죠. 아무래도 전기차의 유리한 정책을 끌어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7%대 급등했거든요. 한국 배터리에게도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테슬라도 유럽 전기차가 판매가 급반등,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리비안 소셜미디어는 열풍 속에 550% 관심을 갖고 있고 테슬라의 빈틈을 노린다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리비안에 대한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다. 이 뜻은 뭐냐?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인 견해가 많이 생겼고 아무래도 폭스바겐이 투자를 하니까 바뀌었겠죠. 리비안이 테슬라의 실책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책은 미국 우선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가장 큰 문제는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리비안은 쫄딱 망했습니다. 진짜 투자가는 쫄딱 망한 회사를 좋아합니다. 돈세형이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는 3년 안에 리비안이 테슬라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긴다는 게 수익률로 이긴다는 거예요. 테슬라 가봤자 100%, 리비안은 잘하면 10배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말죠. 자신합니다. 시장 포지션에 자신감. 돈세형이 지금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 현대차는 긴장해야 된다. 폭스바겐이 리비안과 연합하면서 미 전기차 판도가 바뀔 거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데 테슬라보다는 현대 자동차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이오닉 9, EV9 2등 자리를 지킬까? 폭스바겐과 리비안이 뭉쳤습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현대차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비안 투자하는 게 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안 차세대 배터리는 LG 엔솔이 수주를 받았어요. 8조 원 잭팟이랍니다. 저는 이런 신문을 그냥 보지 않고 한 번 더 꼬입니다. 꼬아요. 뭐냐? LG 엔솔이 8조 원을 수주받았다. 그럼 LG 엔솔이 대박이네. LG 엔솔에 투자를 하네.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LG 엔솔의 호재는 맞아요. 리비안이 8조를 계약을 줬어? 리비안 자신감이 넘치네. 리비안이 미국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천장에서
99%가 손해가 났는데 지금 사면 잘하면 10배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템을 얻습니다. 리비안이 11월 달에 46 시리즈 8조에서 9조를 LG 엔솔에 준 거예요. LG 엔솔의 호재지만 리비안이 자신감을 가지면서 LG 엔솔에게 배터리를 리비안을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안 이슈를 보겠습니다. 리비안은 전기차 픽업 트럭의 대표적인 회사예요. 한때는 테슬라 대항마로 떴다가 폭스바겐이 7조 원, 지금 1조 원 더 투자했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리비안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죠. 리비안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망할 뻔했는데 폭스바겐이 나타나면서 살아난 거죠. 차세대 전기차를 개발하겠죠. 모델 라인업을 하는 거예요. 리비안이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리비안을 손절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아니 더 사야지. 이래서 국민연금을 제가 믿지 않습니다. 저는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망할 것 같으니까 손절을 했답니다. 뭐 들리는 소문인데 리비안이 애플카 개발 협력 소문도 있다는데 이거는 그냥 루머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리비안이 애플카와 손을 잡는다면 초대박 나는 거죠. 루머입니다. 리비안이 디자인이 이뻐요. 전 그래서 리비안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동물적인 감각, 그런 제 눈을 믿습니다. 리비안 디자인이 이쁘다. 그러면 팔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디자인도 저도 이쁘다 생각해요. 야, 테슬라 디자인 좀 미래에서 온 차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리비안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비안이 테슬라 못 이겨요. 하지만 주식 수익률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안의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6조 4,300억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 매출은 성장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23년 7조의 적자가 났습니다. 7조. 이게 문제입니다. 적자가 난다는 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건데 지원군이 생겼지 않습니까? 폭스바겐. 그렇기 때문에 적자는 무시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종업계하고 비교를 하니까 테슬라는 이익이 나고 있어요. 20%. 하지만 리비안은 마이너스 67%가 적자입니다. ROE가 마이너스 67이에요. 나쁘다는 얘기죠. 주식은 그래서 10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투자가는 역발상으로 이런 악재가 있을 때 매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리비안의 최근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작년 대비 34% 줄었고요. 순이익은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액이 준 거는 전기차 수요 감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순이익이 줄고 있다는데 희망을 보셔야 돼요. 리비안의 가치평가를 하면 14조 6,800억입니다. 폭스바겐이 8조를 투자했죠. 23년 매출은 6조 정도 나와요. 24년 매출은 7조가 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적자가 문제인데 시간이 갈수록 적자는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성장 먹거리는 폭스바겐이 8조 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세의 토스 투자 현황인데 1등은 로켓랩이에요. 350% 수익이 대박이 났죠. 제가 안 파는 이유가 테슬라 때문이에요. 뉴스케일 파워도 265%, IUQ도 200%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저는 안 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신생 기업은 끝까지 투자해서 가는 겁니다. 테슬라 제가 투자를 했어요. 아들은 테슬라, 나는 리비안이지만 저는 현명하기 때문에 테슬라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68% 났죠. 리비안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22%. 하지만 턴하면 금방 쫓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돈세영이 토스는 장기 투자를 하고 나무 NH투자증권은 중단타를 칩니다. 제가 첫 번째 성공한 건 얼마 전 로켓랩 아이온큐를 20% 수익 내고 팔았죠. 두 번째 노리는 건 리비안입니다. 제가 어제 졸면서 질렀는데 너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1,700만 원 투자를 했네. 한 1,200만 원 투자를 하겠는데 제가 클릭을 졸다가 막 질렀나 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투자를 했고 잠자기 전에 분명히 수익률이 5% 정도 나는 걸 보고 역시 나는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본전 났어요. 조비에 한 주 샀고요. 이건 간 보는 겁니다. 제가 단타 치려고 조비 한 주 샀고 IOQ는 한 주 당겼죠. 수익을 내고 팔고 니콜라 800주 샀습니다. 단타 치려고 들어갔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제가 대박난 주식인데 단타 치려고 한 주 간보기로 들어갔고요. 화이자를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를 한 주 샀는데 사자마자 수익이 나서 이거 좀 물량을 실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화이자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파워는 18% 손해죠. 근데 플러그 파워 수소 시대가 온다면 전 10배를 먹으려고 지금 투자하고 있고
로켓랩 대단합니다. 한 주 남겨놨는데 수익률이 22%죠. 중단타로 수익 내고 매도했는데 더 많이 상승한 거죠. 단타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현금화 한다는데 현금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 94.29%입니다. 거의 망한 거죠.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최저는 8.26달러. 여기죠. 얼마 전에 바닥을 찐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봤자 23.97% 올랐어요. 현재가는 10.24입니다. 어제 2.2% 올랐어요. 장중에 더 올라다가 빠져서 제가 본전이 됐는데 만약에 기업이 회생하고 살아난다면 천장 뚫는다고 생각합니다. 10배를 예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돈세형 이야기를 다 믿지 마시고요. 제가 30년 투자해보니까 경험이 나름대로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믿지 마시고 한번 긍정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투자 경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성공도 많이 했고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가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